콘도를 투자용으로 사서 렌트 수익률로 버티다가 뭐 시기 좋을 때 다시 되팔면 되지, 이런 발언들은 조금 이제는 위험한 발언이 돼버렸습니다. 부동산 세법도 많이 바뀌었고 대출금리도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투자로 콘도를 사게 되면은 주 거주용, 그러니까 프린시플 레지던스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 구매 당시 기준에서 이익을 본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잡아서 한 8만 불 정도 벌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6만 불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는 번 거의 50%를 이제 소득 보고를 해야 되니까 4만 불 정도 인컴으로 소득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6만 불이었던 사람이 양도소득세까지 더해져서 4만 불이 플러스가 되면 그 해 인컴이 10만 불이 번 사람으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원래 6만 불 소득 보고를 해야 하는 분이 이제 10만 불로 이제 늘어나면은 준비를 제대로 안 하면은 거의 뭐 세금 폭탄 맞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근데 제 경험상 콘도를 엑스트라로 투자용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한 8만 불에서 한 10만 불 정도 간 가정당 인컴 소득이 이제 그러신 분들인데, 이제 6만 불에서 10만 불 번 거에 대한 세금 폭탄 맞는 체감이랑 8만 불에서 12만 불로 세금 폭탄의 체감은 완전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세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기지 이자는 얼마며 또 콘도를 임대를 주고 그 콘도를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가 비용으로 더 들어가는지까지도 고려를 해야 정확한 그 버티는 동안의 그 렌트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자, 지금 한번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 뭐 투자용으로 구입하려는 원베드 콘도가 63만 불이나 65만 불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 경험상 모기지 브로커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보면 35%를 전체적으로 다운페이를 내시고 그 다음 65%를 융자를 받으시는 거가 가장 좋은 비율이라고 들었는데, 65만 불의 콘도를 투자용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35%를 다운을 하게 되면 22만 불, 23만 불 정도 지불을 하게 되고 43만 불을 융자를 받으신다면 지금 현재 모기지 칼큘레이터로 돌려보면 원금까지 포함해서 2,300불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모기지 계산은 대략적으로 모기지 칼큘레이터로 돌려봤지만 담당 모기지 브로커나 모기지 스페셜리스트 분하고 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기지 월 페이먼트만 일단은 2,300불이고 픽스드로 무조건 나가는 매달 관리비, 재산세도 1년에 한 번 내지만 2,300불, 2,500불 하면은 12개월로 나눠보면 한 200불 정도가 들어갈 거고, 관리비도 원베드 관리비면은 한 280불이 들어갈 거고, 지금 이게 투자용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다 보니까 세입자 보험도 있지만 우리가 또 집주인 보험을 또 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한 달에 또 한 35불. 그러니까 관리비, 보험비, 모기지, 월페이먼트, 그 다음에 재산세 다 합치면은 2,845불 정도 무조건적으로 렌트를 돌리는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2,845불, 근데 좀 안전하게 2,900불 정도로 유지 비용이 든다고 할 수 있겠는데, 다운 페이먼트로 35%나 해야 되고 일단은, 그 다음에 65만 불 되는 클로징 비용까지 다 해서 65만 불 되는 원베드 콘도를 찾는다라는 가정이고, 그렇게 되면은 월 페이먼트로 렌트비를 3,000불 정도는 받아야 유지나 할 수 있는, 적자는 안 나는 상황인데 지금 가정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 안 나면은 다행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지금 연식이 어느 정도 된 콘도를 구매를 하시게 될 경우에 고장이 나서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비용들, 혹은 스트라타에서 빌딩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렌탈 프로퍼티 매니저 분들한테 맡기지 않고 스스로가 이제 관리를 한다라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또 그런 전문가 분들한테 맡기게 되면은 리스업 비용도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사실 3,000불 이상이 들어가게 되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월 렌트비로 감당하기에는 확실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당장에 콘도 투자용으로 하나를 구매하고 싶으신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렌트 마켓 분석하는 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렌트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잘 나가면 얼마에 또 렌트를 내놔야 되는지 분석을 하시고, 또한 뭐 모기지 이자율, 관리비, 재산세, 뭐 임대 관리 비용, 뭐 수리 비용, 스페셜 레비가 있는지 없는지, 스트라타 서류 이런 것들까지 다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시길 바라고, 뭐 분양도 마찬가지예요. 분양도 분기별로 저희가 디파짓을 내잖아요. 모기지 스페셜리스트나 모기지 브로커 하시는 분들한테 이 정도 하면은 일단은 지금 같은 이자율로는 월 페이먼트가 어떻게 되는지, 플러스 이제 예상 관리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까지 잘 따져 보시고 신중한 구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으로는 한 개인이 여러 콘도를 투자용으로 갖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처분을 하시고 아주 확실하고 똘똘한 한 채를 주 거주용으로 갖고 가시는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주 거주용으로 갖고 가시면 캐나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 부동산 세법이 양도소득세는 면제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큰 거라도 일단 면제를 받는 게 훨씬 이득이고, 부동산 세법도 1가구 1주택자들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브렌트우드 지역만을 말씀을 드렸지만 서리나 쿠키나 랭리 또한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투자용 콘도 매물을 구매하시기 전에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주택시장이 좋을 때 매도해서 잘 정리하면 되니까 일단 기회가 되는 대로 투자용 부동산을 구매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너무 쉽게 분양이든 리세일이든 콘도를 구매하시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다라는 걸 제가 지금 느끼거든요. 그래서 절대 함부로 결정하지 마시고 위에 언급한 내용들 좀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계산도 꼼꼼하게 해보고 그러고 나서 좋은 투자 결정을 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들 중에 숫자도 좀 들어가고 뭐 부동산 세법 얘기하고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영상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 에이전트 크리스에게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유바.